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도 초미의 관심사로 치러졌습니다. 현재 개표 상황이 복잡하실 겁니다. 그러나 누가 당선될 것이냐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트럼프가 개표가 끝나지 않은 위스콘신 주를 비롯해서 미시간과 펜실베니아, 조지아 4개 주에서 3개 주만 승리를 하면은 백악관에 무난히 입성을 하지만은 만약 바이든이 아리조나를 승리하면서 현재 앞서고 있는 위스콘신 주 외에 미시간이라든가 조지아 또는 펜실베니아 3개 주 가운데 한 주만 승리를 해도 당선이 됩니다. 현장 투표자 수에서는 트럼프의 완승으로 나타나는가 싶었습니다만 우편 투표가 개표되기 시작하면서 바이든이 트럼프를 뒤쫓거나 또는 앞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 우편 투표는 사기라면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발언으로 예상했던 대로 선거 불복을 하는 법적 소송으로 들어갈 태세입니다. 트럼프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일찍이 20여 명의 변호인단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12월 8일까지 개표를 모두 끝내고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합니다. 선거인단 구성 숫자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면요, 인구 비례에 따라서 연방 하원이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 숫자가 435명입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의원 100명을 더한 숫자가 535명인데 여기에서 워싱턴 DC에서 선출되는 선거인단 3명까지 합해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선거인단이 12월 4일에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 1월 6일에 투표 결과를 가지고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이죠. 2021년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불복하게 되면 이러한 과정이 모두 사라지면서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대통령 임시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번의 경우는 선거 불복 상황이라 펜스 부통령이 자격이 부여되는지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통령으로 인정받기가 힘들 것 같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연방하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연방 대법원 법적인 판결이 나올 때까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공화당 인준 대법관이 6명이고 민주당에서 인준해준 대법관이 3명이라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최고의 보루에서 정치적 성향만으로 판결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어쩌면 미국인들은 판결에 대해서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불복으로 법적인 시한이 언제까지이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은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 여파로 서민들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간에는 트럼프가 낙선되면 인종차별 사태가 일어날 것이고 바이든이 낙선되면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선거를 보면서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은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노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